여러분, 정부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결국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리더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정책, 서비스, 그 모든 것의 퀄리티가 사실은 리더를 어떻게 뽑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리더를 뽑는 방식을 두고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성장통도 만만치 않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는 리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어느 조직이든 하는 고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부, 그러니까 공직사회로 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무게감이 다르죠. 왜냐?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삶에 직결되니까요. 그냥 오래 일했다고 소위 짬밥 순으로 리더를 시킬 거냐,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낼 거냐, 지금 한국 공직사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려고 하면서 말 그대로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방식이 딱 부딪히고 있죠. 왼쪽, 연공서열. 이건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그냥 꾸준히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바로 그 시스템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역량. 이건 더 이상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의 결 자체가 바뀌는 접근법이 나타난 겁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에 역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역량평가가 뭘까요? 이게 그냥 시험 하나 더 보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공직사회의 리더십 DNA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 이게 그냥 이력서 훑어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랄까, 공직 리더를 뽑기 위한 아주 빡센 실무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가상의 국가 위기 상황을 딱 던져주고 자, 해결해보세요 하는 거죠. 아니면 엄청 복잡한 보고서를 주고 이걸 분석해서 발표하라고 시키고요. 한마디로 책상머리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통하는 능력, 그걸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승진하기 전에 실무 능력을 빡세게 검증하니까 진짜 준비된 리더가 뽑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연공서열에 가려져 있던 실력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정부 일의 퀄리티도 올라가고요. 와, 이거 괜찮네 싶으니까 이 좋은 모델이 이제 지방정부까지 쫙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50%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앙정부 부처 두 곳 중 한 곳 이상은 이미 이 역량평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조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급 승진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몇몇 기관의 특별한 실험이 아니에요. 그냥 공직사회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던 시스템이 막상 쫙 퍼져나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고민거리들이죠. 모든 혁신에는 이런 혹독한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한마디가 딱 보여줍니다. 바로 한국행정연구원장님의 발언인데요. 역량평가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이게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과연 이 평가 방식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데 최선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요. 둘째는 공정성. 혹시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복잡한 평가를 만들어낼 업체도 또 그걸 제대로 평가할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이걸 돌릴 사람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딜레마가 딱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역량평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모든 기관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통합수능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맞게 알아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자율 전형에 맡겨야 할까요? 표준화냐, 자율성이냐, 이 엄청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열렸거든요. 바로 2025년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인데요. 이게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스템이 가진 문제들을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모인 거죠.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만나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자 하고 뭉친 겁니다. 이 포럼에서는 문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접근했어요. 하나는 지방 공무원들이 겪는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중앙부처가 안고 있는 딜레마. 이렇게 나눠서 아주 깊게 파고든 거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진짜 현실적인 해법이 뭘지 머리를 맞댄 겁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 근데 공무원들 승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아주 가깝게 그리고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유능한 리더가 결국 더 좋은 정부를 만들고 그 좋은 정부가 만든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재난이 터졌을 때 더 빨리 대처하고 우리 경제를 위한 더 똑똑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더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제대로 된 리더를 뽑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민과 노력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보를 만드는 것.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요? 리더를 뽑는 바로 그 첫 단추, 이 평가 시스템부터 제대로 채우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완벽한 시험, 올바른 평가라는 게 정말로 올바른 리더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리더를 찾기 위한,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치열한 고민과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할 겁니다.